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앞에 있는 한계 부분을 앞서서 선을 미리 긋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 그 앞에 있는 행복, 행운의 그 가능성을 미리 지우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다경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취업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수어 통역사 얘기를 하면서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좀 하고 있어요. 다경양 혹시 평소에 소통 안 돼, 뭐 이런 거 느낄 때 있나요? 저는 사실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자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 맞아요. 뭐 없으니까 제스처 같은 걸 알 수가 없어서 약간 오해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 박사님이 그 메신저에 네. 점점 할 때 그 점점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궁금해요. 그러게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글 쓰고 했을 때 그때는 점점점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그게 오히려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는 혹시 뭐 형태였는데. 잘못했나? 약간 이런 뭐 다른 얘기 하시겠는데 안 하고 계시나? 약간 이런 생각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앞으로는 생각을 못하면 아재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점을 이제 하나만 찍는 습관을.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우리 메신저에는 굳이 마침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 진짜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짧은 글로 하는 거는 진짜 맞아요.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말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출발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항상 간다라는 거에 대한 출발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컬럼이나 이제 글을 보고서를 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미래 직업 전망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사랑해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누구한테요? 썼더라고요. 어떤 누구한테나 제가 사랑해라고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량은 어떤 거 썼어요? 저는 사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되게 재미있는 얘기?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글을 보내주면서 이것 좀 봐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서 리액션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크크크라고 하는 웃음소리? 크크크 몇 개? 10개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그 진정으로 웃는 거라던데. 그렇죠. 많이 진짜 웃을 웃길 때. 때는 거의 두 줄, 세 줄. 맞아요. 네. 보통 크 하나랑 크 두 개랑 크 세 개랑 또 의미가 다 틀리다고 하는데. 맞아요. 채연 씨는 어떤 말 주로 썼나요?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믿는다. 네. 저의 그 메신저 그 대화명, 상태명에도 나를 믿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를 믿고 너를 믿어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참 일반인들도 요즘은 SNS 굉장히 많이 하고 유명 인사들은 뭐 거의 SNS 필수일 정도로 많이 하는데 혹시 두 분 SNS 하세요? 네. 전 세계 글로벌 이제 해당 직업 분야나 직무 분야,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이제 인맥들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과는 약간 좀 성향이 다른 이러한 SNS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현 씨는 뭐 활동하시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떤 활동? 저는 일단 블로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쓰지만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정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써서 블로그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저는 얻었고요. 그리고 뭐 다 똑같아요. 저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말 웬만한 SNS는 다 하거든요. 트위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올려요.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한 80% 정도는 제가 하고 있는 일. 거기서 뭐 성과 같은 것도 좀 홍보를 위해서 쓰고 너무 홍보만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렇죠. 20% 정도는 좀 일상적인 걸 올리는데 너무 뭐 사생활, 뭐 먹방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뭐 좋은 거 소개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계정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지인들하고만 쓰는 거. 네. 하나는 좀 홍보용으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모든 그 SNS를 계정을 2개, 3개로 나눠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퍼스널 브랜딩 강화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장점은 간혹 사람이 이제 자기 전에 유독 그렇게 그렇죠. 어두워만 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갑자기 시인이 돼요. 참 이렇게 올리고 나서 네. 아침에 내가 왜 이랬을까 이불을 차고 이럴 때가 많은데 또 그러다 보면 약간 징징대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형성으로 만들어진 이제 SNS라는 이러한 어찌 보면 매체냐 아니면 관계망이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스트롱 타이라는 거와 위크 타이라고 하는 이 위크 타이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약한 느슨한 관계죠. 그러니까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지인으로부터 네. 뜻밖의 정보를 얻고 또 뜻밖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네. 관계들을 이제 형성하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가성비 대비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구속. 쉽게 말하면 구속과 의무화. 그리고 자기 사생활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맞아요. 거와 네.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 신씨 같은 경우도 계정이 이제 여러 개다 보면 네. 그 관리하는 게 보통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많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에 대해서 올렸을 때 당황하셨죠? 그럼요. 저는 익숙하거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호응 그게 또 일일이 또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속적인 부분은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거는 있네요. 좋아요와 댓글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럼요. 댓글보다 좋아요가 아침에 딱 눈 떠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고선 좋아요가 없거나 하트가 없으면 상처받아요. 그 실제로 어떤 지인한테 나는 해줬는데 왜 그 친구는 안 해줬을까라고 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그 개수를 카운팅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다. 그 새로 고치면 정말 많이 하시죠? 실시간으로 그 좋아요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있는 것 같네요. 다경량이 생각할 때 어때요? 저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네. 아까 방금 실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좀 단점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에서 올라오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고 좋은 것만 추려서 보여주는 건데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SNS에는 멋진 사진만 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 친구는 왠지 나보다 더 호화롭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낄 때 약간 그런데 지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 이래서 아닌데 되게 힘든데 이랬더니 SNS 보면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잘 그치. 나가던데 이러니까 내가 혹시 나를 좀 감추고 사는 거 아니면 좋게 보이려고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또 있더라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축구 감독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말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벌써 보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5월 달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상황이었고요. 이 분이 이제 인터뷰 때 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일들이 수백만 가지가 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라. 네. 라는 이러한 이제 짧은 인터뷰를 실시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그 축구 선수에 대한 어찌 보면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축구 선수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수명이 그냥 확 죽는 이런 경우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력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에 집중해라. 축구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운동선수에 한한 거고 그 외적으로 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책만 읽어라 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경량은 어때요?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과한 SNS는 인생이 낭비다. 그렇죠. 네, 뭐 적당히 하는 건 좋지만 과하게 그렇죠. 되면은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고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 중 이러면서 또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막 계속 계속 앉아가지고 톡을
사실 이 또 남성과 여성이 또 톡하는 그 자체에 또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웬만하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족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대화하는 날이라도 좀 정해야 될까요? 가족하고 대화 많이 해요? 저는 자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는 다들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친구들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처음에는 막 왁자지껄하게 떠들다가 이제 술이 조금 들어가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늘어져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남동생이 조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다 네. 모아놔서. 그래서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누군가 쓰게 되면 한 잔씩 마시는. 일부러 마시려고. 마시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예. 박사님 어떠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날을 만든다. 그것도 참 웃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전에 TV만 있었을 때 TV 앞에서 밥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TV를 보면서 정치, 뉴스, 그다음 연애, 개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매체가 이제 개인화된 퍼스널 기계화가 되다 보니 결국은 같이 앉아있고 말을 하더라도 주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있어서는 일단 공통 주제에 맞게끔 이러한 이제 이야기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청과 그에 관련해서 뭐 대화 스킬을 이제 초기 교육의 이제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야 된다. 네. 너무 그거를 개인한테만 돌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여행, 아까 당연히 여행 좋은다 했잖아요. 이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공통 주제를 만들어보는 훈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화할 때요, 가장 기본은 듣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은요, 수어 통역사로 활동 중인 30대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생생한 직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요, 수어 통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경양, 눈에 띄는 뉴스 찾아왔죠? 네.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들이 공직자 수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수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큰 찬성, 네. 그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이 행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수어 통역사분들을 둬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간략하게 생활 수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다음에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한 이런 전문 교육을 받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뉴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몇십 건에서 몇백 건씩 그 기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어 통역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혹시 다경양 할 줄 아는 수어 표현 있어요? 저는 딱 하나 쉬운 걸 알고 있는데 사랑해라는 표현.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사랑해.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좀 많이 아는데 우리가 잘은 맞아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단어는 아는데 실제로 이걸 붙여서 회화를 하려면 안 되듯이 이 부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지안의 어떻게 생각해? 좀 어색하긴 한데. 자, 이번에도 뭐 다경 양이 준비했던 수어 통역사에 관련된 질문 10가지를 제가 드리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자유롭게 그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이 완료되면 오늘 주인공이 직접 와서 에이스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통역사 하면 연상되는 키워드 네. 3가지를 적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저는 대화, 몸짓, 열정이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 대화 같은 경우에는 수어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대화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으로 몸짓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이 입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수어 같은 경우에는 몸을 특히 양손을 사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몸짓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수어 통역사는 사실 흔치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거 할 때마다 다경량이 하는 말에 막 신뢰가 가. 진짜인 것 같아요. 설득을 당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맞추고 하다 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네. 오 정말 괜찮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 갈까요? 두 번째, 네. 수어는 전 세계 공통이다, 아니다. OX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공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다 다르듯이 수어도 나라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자, 세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음성 언어와 비교했을 때 수어의 길이는 길 것 같다, 짧을 것 같다, 네. 길다 짧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말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빨리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고 또 짧게 줄여서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수어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길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한축적인 이제 수화 방법이 네, 길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어는 양손만을 사용한다. 네.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O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부차적인 뭐 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손만 사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2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어 통역이 가능하다. 네. 아니다. OX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X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통역을 할 때도 2명이 동시에 말을 하면 그거를 통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수어 또한 2명이 동시에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건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사람 이름도 수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네. 저는 O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웹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 청각장애인이 웹툰 작가가 청각장애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수어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을 표현할 때 뭐 제 이름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이 빨갛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아, 사인을. 네네네. 네. 그렇게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볼 빨간 사람 저기 있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오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수어도 있지만 우리 지화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자음을 표시하는 예. 것들도 있는 걸로는 아는데 저도 이거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하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네. 진짜 에이스를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네,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곱 번째, 좋은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네.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이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자, 여덟 번째, TV 방송 보셨죠? 네. 보면 이제 수어 통역사분들이 나오는데 2명의 수어 통역사가 동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아니면 한 분만 등장을 한다. 네.
여러 명이 등장할 수도 있다. 네. 사실 본 적은 없지만. 아,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한 분씩 보통 그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격렬한 토론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아. 사실 혼자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얼마 전에 대선 토론할 때 그렇죠. 후보는 여러 명인데 그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한 분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실한 건지 한번 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네. 이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욕 있죠. 네. 예. 이 육두 문자도 있는 욕도 수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네. 이거 어떨 것 궁금하네요. 같아요? 정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없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사실 다들 비속어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어도 물론 표현을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진짜 해보았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표현은 어쨌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제할 수도 있다. 네, 뭐 네. 이러한 의미로 보는데 꼭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다영양이 알고 싶은 이것만 꼭 알고 싶다라고 하는 수어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은가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를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단 한번 다 같이 배워보죠. 그렇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수어와 수어 통역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다경량 생각 들어봤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얼마나 맞췄을지 한 궁금합니다. 90% 이상 또 맞을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방송사. 이곳에서 대본을 읽으며 방송 전 수어 통역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보다 더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방송 내용의 숙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면은 보통 날씨랑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고를 읽고 이제 수화 통역 연습을 하고서 들어가게 되고, 각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관련 주제를 보고 예상을 한 다음에 이제 녹화 바로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고 그냥 바로 녹화하는 편입니다. 오늘 조신의 수어 통역사가 맡은 업무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녹화. 프로그램 특성상 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전달이 중요한데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대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수어로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또한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두 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날씨랑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단어나 뭐 이런 어휘 표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바로바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뭐 토크나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는 일상적인 대화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화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뿐만 아니라 행사부터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 통역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 조신의 수어 통역사. 그녀는 오늘도 또 하나의 언어, 수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어 통역이라는 전문성과 함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직업인 만큼 업무에 대한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수화가 수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법으로 제정된 만큼 수화라는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언어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내가 소통의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조신의 수어 통역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개월 된 귀여운 딸아이가 있는 네, 수어통역사로 지금 7년째 활동 중인 조신의 수어통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궁금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어 보고요. 앞서서 다경량이 오늘은 과연 몇 %나 맞췄을지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 AS해보는 시간 마련해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어 통역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 다경량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대화, 몸짓, 열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었는데 네, 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 일단 대화, 네, 저는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소통, 언어, 그리고 열정, 저도 열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직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마음에 그런 소통의 자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어는 만국 공통어다. 이거 다경량 어떻게 답했었나요? 저는 X라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다 또 다릅니다. 맞았어요? 외국어는 또 그 외국어 나름대로의 수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언어가 문화를 포함하는 게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듯이 수어가 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똑같나 하고 배웠는데 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가게 되면 각각 또 다시 또 배워야 네. 되는 건가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일반적으로 음성 언어와 비교했을 때 수어의 길이는 더 길다라고 우리 다경량이 답했어요. 이건 어떤가요? 짧습니다. 네, 대부분은 짧고요. 네. 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어 자체가 조사가 빠지다 보니까 조사가 없거든요. 아, 수어에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대부분 짧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손이 눈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수어는 조금 더 짧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질문이요. 수어는 양손만을 사용한다. 이거 다경량 어떻게 답했었나요? 네, 저는 O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손만 사용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몸짓밖에 안 되고요. 언어가 되려면 표정 또 실제 행사 통역이나 그런 걸 가게 되면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 이거는 저희는 아까 이제 다경량이 답할 때는 한 손을 사용하냐, 양손을 사용하냐 약간 이렇게 갔었는데 몸 전체를 어쨌든 다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전체라기보다 거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스처가 필요하면 네, 그때 표정도 쓰고. 네. 네. 그럼 혹시 한 손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동시에 얘기해도 수어 통역이 가능하다. 다경량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X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가요? 뭐 가능은 한데요. X라기보다는 가능은 한데 사실 어려운 거고,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뭐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 이게 한 명만 들어가면은 이게, 맞아요. 네, 이게 그 통역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사실상 농아인들은 눈으로 보는 언어를 수통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오, 네. 그렇군요. 자, 사람 이름도 수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다경량 어떻게 답했나요? 저는 O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표현할 어떤가요?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수어의 안에 지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 이름을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농아인들은 자기들끼리 그 이름을 이렇게 지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 이름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채은을 표현을 네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표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이, 이, 채, 채. 채. 네, 어려워요. 채? 이건가요? 네 번째? 네, 채. 아, 새끼손가락? 네. 네. 네, 그리고 은. 은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에 대한 지화 네, 형태의 자음과 자음과 대로. 모음을 합성시키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7번째 질문이 좋은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다경량 뭐라고 대답했었죠? 저는 이해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이해심 물론 필요하고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심이랑 저는 그 상황에
통역에 들어갔을 때 빠른 정보 습득력, 그러니까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바로바로 통역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저희가 많이 궁금했던 건데 그렇죠. 8번째, TV 방송 때 동시에 2명의 수어 통역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다경량 어떻게 답했죠? 저는 O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저는 아직 본 사례가 없는데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저는 해외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많아요. 해외는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세 분까지 나와가지고 자막의 반을 차지하고 이렇게 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가 종종 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방송 통역, 수어 통역이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 일본이랑 비교해봐도 현저히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 뭐, 욕도 수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다경량 어떻게 답했죠? 저는 X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O입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말을 그쵸.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우리가 좀 이렇게 격하게 쓰는 말들, 그거를 네. 다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건가요? 네, 수어로도 격한 욕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어떤 그런 통역장 현장에 가서 한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도 있고 표현도 가능한데 네,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죠. 네. 알고는 계신 거죠? 네, 네. 아니, 예전에 제가 지하철에 탔는데 이제 그 부부였던 것 같아요. 농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이제 좀 심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어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화하나 보다 이랬는데 표정이 조금 안 좋길래 안 좋은 얘기를 하나 이 정도였는데 제 친구 중에 수어 할 줄 아는 아이가 심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저는 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는구나 그거였는데 그분들이 욕을 이렇게 하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아까도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수어에는 표정이 되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캐치하신 게 맞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격하게 때문에. 쓰시는 것 같아요. 네. 10번째 알고 싶은 수어 표현 다경량 어떤 거 알고 싶다고 네, 했죠? 저는 안녕하세요 알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네, 양손을 주먹을 쥐시고요. 네.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두 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근데 네. 입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녕 안 하셔도 되고요. 입은 안 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친한 사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 네. 네. 이게 꼭 보면 두 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사람들 손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반갑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좀 비슷한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어에 다 그런 언어 속에 유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계시다 있다라는 수어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잘 계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 줄여서 이렇게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네. 많이 봤어요. 네, 잘 따라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이거 몇 번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보통은 2번이고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로 너무너무 고마울 때는 막 이렇게 표정도 같이 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농담처럼 하실 때는 뭐 그냥 그래 고마워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똑같은 표현하시면 표현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수어를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도 다경량이 꽤 많이 맞췄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연 얼마나 맞았는지 AS 시간 가졌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를 하실 때 7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이어가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전공은 환경공학과인데 처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다른 방송사 얘기를 하긴 그런데 어쨌든 방송에서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저희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때는 취미 그리고 호기심으로 시작은 하게 됐는데 저도 이 직업에 대해서 멋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어 통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공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네.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는 저도 다경량처럼 이제 취업 준비하는 1년의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전공보다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쪽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협회 그 자치구 안에 있는 협회에 네.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하고 이 취업 정보 알아보면서 이 수어 통역사 합격률이요. 약 10% 네. 초반대예요. 네네. 또 굉장히 지금 합격률이 낮은 네. 부분인데 우리 통역사님은 네. 얼마 만에 합격을 저는- 하셨고 그 노하우 좀 네. 공개 좀 해주세요. 그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 기간이 되게 길고요. 저는 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도 배우고 직접 다니기도 하고 해가지고 1년 정도 공부하고 오. 1년 반 이게 시험 보면서 바로 합격이 돼서 여기 합격자 연수 갔을 때도 좀 되게 어린데 위에 아는 사람 있냐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할 정도로 네, 어떻게 합격을 했냐고 이렇게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직 학원 같은 거는 이런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직접 농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또 통역 현장을 직접 많이 가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 방송 아까 시험 볼 때 카메라도 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떨리시게 떨리시는데, 막 그러실 네.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방에 합격을 하셨다. 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어쨌든 시험이니까 합격을 못하죠. 아까 정말 열심히 하신 그렇죠. 거죠. 어제 강사님이 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접니다. 그러시네요. 운이 따르려면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2, 3년 정도 해야 된다. 그렇죠. 어제 그렇게 썼는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혹시 근무를 하시면서 일주일 네.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방송 통역을 고정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교육이나 행사 통역 이런 장애인 행사 이런 쪽에서 이제 네. 불러주시면 이제 그런 데 많이 가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뭐 저도 방송을 할 때 나갈 때도 있고 이제 행사장에서 이렇게 직접 앞에 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고 한데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각각의 특징이 그렇죠. 있나요? 우선 제가 주로 하는 방송 통역을 설명을 드리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읽고 이제 숙지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주제를 보고 이제 그거는 미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이제 또 대화하는 거나 이런 네네. 거는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행사 통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행사마다 또 특성이 있고 가서 직접 소통하는 일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네.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1대1로 앉았을 경우에 농인이 정말 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지금 통역하는 게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 보통 법률이나 경찰 인적 분야도 많이 이제 간다고 했는데 네. 그쪽에 만약에 혹시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법률 쪽 용어 때문에 맞아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용어도 그렇고 이제 가면 분위기라는 게 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어가 이제 완벽히 언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언어로 되었지만 아직 재정화되거나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화로 많이 대체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지화로 쓴 다음에 이 농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초보 수어 통역사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나요? 그 초짜 때 초보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네. 초보 때의 생각을 좀 더듬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제 경우를 대변해서 얘기하면 이게 소통하는 직업인데 처음에 소통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요? 특히 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일찍 합격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되게 바르고 예쁜 수화들 이렇게 표준 수화를 많이 보다가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어도 이제 쓰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준 수화인데도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수화가 나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 맨 처음에 갔을 때 분명 나 수화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안 통했던 적도 있고, 네. 이제 또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또 지방에서 쓰시거나 제주도에서 쓰시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사투리가 있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처음으로 실전 수어 통역을 했던 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지금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한 7년 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또 막내고 어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소통하기 쉬운 좀 그런 데를 했었는데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네. 대학병원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농인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뭐 처음에 이제 뭐 병원 가서 이제 증상이 어떤지 뭐 어떻게 아픈지 이런 거 설명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 네. 현장에서 하면서. 네. 그래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음 일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이런 이야기 종종 질문을 드리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심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좀 학교 때, 대학생 때 이제 첫 일을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초질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뜻을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자라는 건데, 저의 초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면 일단 교육을 통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그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몸소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초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 지금 또 마음은 잃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이 부분에 저 스스로한테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나이가 또 들고 네. 하다 보니 생각과 좀 달리 한 60%까지 좀 떨어진 것 같은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량은 아직 일을 시작 안 했지만 처음에 어떤 시험 보려고 하거나 이 일을 해야지 생각하면 그때 그 각오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각오했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아직 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아직 네. 초심이지만 그렇네요. 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제가 전에 인턴을 했을 때 거기 과장님께서 본인이 취업을 1년이나 준비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보면 그때가 가장 예뻤을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새겨 듣고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맞아요. 치현 씨는 어떤 저요? 초심? 저는 정말 딱 요맘때거든요. 11년 전에. 5월 말일에 제가 처음 방송을 했어요.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마디가 오늘부터 그때 이제 방송국에 네. 들어가고 이제 처음 방송했던 날이 7월 중순이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네, 6월 중순에서 7월 그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말을 기억할 만큼 그때는 정말 좀 간절했고 열심히 했는데 다시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정말 그 생생하게 생중계로 봤었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좀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 그걸 볼 때는 그냥 감동적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네. 눈물을 이렇게 네. 많이 흘리고 계속 훔치셨어요. 흘리셨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사실 그 순간에 좀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방송에서는 NG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을 계속 하시잖아요. 혹시 뭐 실수 같은 거 한 적 있으세요? 아는 지인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같이 지금 며칠 전에 보면서 같이 그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 NG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걸 NG라고 보고 싶진 않고요.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기 때문에 저도 방송하면서 제가 100% 다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NG가 나면 일단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을 이렇게 바꿔서 전달이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은 제가 다시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언어를 바꿔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실수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죠. 왜 지화로 써야 되는데 외국 이름이거나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
너무나 길어가지고 네, 지화로 다 쓰기에는 그런 경우엔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지화로 다 쓰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줄여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쓴다고 해도 잘 안 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아니었다 이런 거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방송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좀 통역하기 힘든 용어가 있나요? 방송에 자주 나오는 단어요. 통역 좀 전처럼 뭐 네네. 자주 나오는데 수어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어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지화로 써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외국 정상들 이름 이런 거 좀 긴 거 이런 그렇죠. 거는 지화로 다.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유명한 뭐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 지화로 쓰고 나중에 그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 네. 네. 뭐 정해지지 않은 단어들이 아직 수어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표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저도 갑자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신조어 요즘 많잖아요. 네, 그쵸. 줄이 네. 쓰는 말. 네,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줄이고 나서 그럼 다시 그거를 풀어 써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이랑 방송이랑 다르기 때문에 방송은 줄임말 그대로 써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거의 대부분. 아. 왜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연차가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거 참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수어 통역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저도 이게 배울 때 마음 그대로 가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들으려고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수어 통역을 잘하려면 농인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고요. 네. 그들의 언어니까 농인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저도 지금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농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더 잘하려고 한다면 더 좋은 통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여성으로서 수어 통역사를 할 때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너무 많은데요.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제가 이 수어 통역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또 같이 많이 늘어나요. 통역이라는 것 자체가 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우는 거가 많고 정보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런 것도 좋은 정보라면 거죠. 어떤 정보가 좀 늘어나죠? 예를 들면 뭐 문화 행사를 가도 그렇고 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챙겨보지 않으면 사실 그쵸, 힘든데 그쵸. 뉴스를 그렇죠.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반대로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거는 이건 약간 에피소드 같은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 말고 그 협회 안에서 자치구 협회 안에서 일할 때 일인데요. 경찰서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닌 이 농인분이 가해자로 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바로 형사계로 가라고 해서 형사계로 갔고 제가 또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네.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처음 가봐가지고 근데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조사하는 것들을 이분한테 물어보는데 이분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 듣고 대답을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서 입장이 굉장히 곤란했던 네. 그리고 자꾸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들 다 듣고 전달하고 하는 입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박경님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러면 혹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은 수어 통역 업무가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 통역도 꽤 많이 했었는데요. 네. 농인들이니까 음악에 대한 감성이나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농인분이 이제 그 찬송을 하시면서 그 수화 찬양을 같이 해드리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진짜로 이
음률까지는 전달을 못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마음으로 통역을 해서 다 전달을 하고 싶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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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시고 싶은 네. 수어 표현이 있다면 좀 찍어서 딱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면 좋고요. 네. 뭐 언제나 들어도 좋은 네. 것만 그냥 두 가지 골랐는데요. 네. 그냥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예쁩니다. 뭐 또 행복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냥 행복합니다랑 예쁩니다로 할게요. 네. 이렇게 손을 다 펴시고요. 이건 그냥 행복합니다라는 단어로 네네. 들어가는 거죠? 행복합니다랑 예쁩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오른손으로 하시면 되고 턱 밑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행복합니다. 네. 표정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이건 미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간혹 실수로 이렇게 두 개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팬티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손가락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미소라고 한 얘기고요.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요. 얼굴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왜 애기들이 나 예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떻게 생각해? 예쁩니다, 예뻐요,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네네. 네. 네. 굉장히 좀 쓰면 좋을 만한 말들, 네네. 상대방을 만났을 때 꼭 네. 해보면 좋을 만한 말들을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조신의 수어 통역사와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경양 혹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있나요? 저는 오늘이 가장 사실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통역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따고 싶다. 네. 통역사 자격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죠. 이 수어 통역사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어 통역사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방송 통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개선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농인들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방송 통역도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율도 너무 작고, 또 이제 화면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서 맞아요.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율도 커지고 수어 통역사들도 늘어난다면 수어 통역과 이제 농인들의 질도, 삶의 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일 동안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총평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왔던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이제 함께 울어줬던 여성 이제 수어 통역사분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분 이제 성함을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저 했는데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김홍남 수어 통역사분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진심 어린 제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어찌 보면, 수어 통역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직업 브랜드 명을 보신다면, 소통 전문가라는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그러한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도 변함없는 이런 직업 윤리, 그리고 그에 맞는 이러한 희소성, 또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이런 수어 통역사. 한번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선을 없애버리고 한번 발을 내딛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도 초심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수어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통역사님 보면서 정말 이제 제대로 꿈꾸고 도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정말 많이 응원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통역사들이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농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꿈을 가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통역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아마 이 응원에 힘입어서 더 많은 수어 통역사들이 앞으로 배출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보는 언어가 수어죠. 이렇게 표현 방식은 다른 언어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언어의 본질, 목적만큼은 분명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